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평안 김한준 변호사입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 법인 파산 문의가 정말 많은데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의 회생파산팀 팀장 박명우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이 워낙 많아서 정보가 많은데 법인 파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룬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건데요.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법인 회생은 쉽게 말해서 회사의 부채를 일정 수준 탕감하고 앞으로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발생시킨 소득으로 10년 정도의 기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차라리 당장 회사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면 법인 파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일단 법인 회생을 먼저 신청하고 안 되면 법인 파산을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법원은 제가 알기로 파산보다는 회생을 더 우선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은 신청 요건이 다르므로 법인 파산을 해야 하는데 법인 회생을 했다가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법인 파산이 유리하다면 처음 신청 단계부터 법인 파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라리 파산이 나은 경우에는 파산으로 가는 결련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합니다. 그럼 법인 회생 신청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길래 그런가요? 신청 시 예납금이 최소 1,500만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네요. 여러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법인 파산하면 대주주나 아니면 뭐 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지, 또 뭐 법원이 대표이사한테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개인과 법인은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산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주변 다른 사장님들이 법인 파산하면서 대표이사의 개인 파산도 같이 신청했다, 뭐 이런 소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상 회사를 위해서 받으시는 은행 대출에는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이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하면 그 채무가 연대 보증인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어서 대표님들이 부득이 같이 파산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은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개인 파산 말고 개인 회생을 그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개인 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선택하는 건데 법인이 파산하면 회사 대표이사로서 받던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면서 증명할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회사의 법인 파산, 대표이사의 개인 파산을 한 세트로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고민하신 대표님들 사실 제일 막막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의 예를 들어보면 직원도 다 퇴사했고 인터넷 찾아보니 뭐 3년치 이상 재무 자료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법무법인 선택이 중요해지는 포인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법인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자녀 재산의 공평한 분배입니다. 그러려면 법인의 자녀 재산이 얼마이고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럼 법원에서는 그런 절차를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도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법원 판사님들도 회사 자료를 검토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목적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 채무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법원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재산 목록,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채무액 등을 확실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에 좀 엣지가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는 회계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법인 파산의 핵심 역할인 법원 제출 재무자료들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파산 신청 단계에서부터 매수채권, 유형자산 등 여러 계정별로 꼼꼼하게 리스크를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회생, 법인 파산, 법과 회계, 세무가 만나는 영역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법인 파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 파산 좀 진지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부인권이라는 개념을 한번 뭐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셔서 들어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법인 파산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가장 어렵고 실무적으로 법적인 것 외에도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사업하시다 보면 대표님 본인이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들과 어느 정도 금전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파산에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있습니다. 어떤 대표님들은 실제로 회사가 곧 파산할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그동안 넣었던 가수금부터 우선 챙겨야지, 혹은 밀려있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이나 임금으로 먼저 좀 챙기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민법에서는 사회행위 취소 이런 게 있던데 파산 제도에서도 뭔가 당연히 유사한 게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제391조에서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 등을 부인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39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부인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인권 대상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법률상 개념으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요. 부인권 대상 거래를 무효화시키고 파산재단에 다시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정말 실무에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난처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 이런 형사 문제나 대표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을 파산 신청 시점부터 가장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법무법인에서 제대로 검토를 받고 신청을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당연하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파산 사건이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파산 사건이 워낙 증가 추세이기도 하고 서울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까지 작년에 추가되면서 법원의 도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로 높아졌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법인 파산을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후속 영상도 좀 준비해볼까요? 네. 법인 파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평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이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평안은 그동안 회사를 일구시느라 고생하신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힘들게 이루었던 회사를 정리하시느라 정말 피눈물이 나시겠지만 새 출발의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함께 하겠습니다.